자, 이번 시간에는 8강 규칙 규정에 대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규칙 규정은 말 그대로 그 규칙이 주어지면 그 규칙을 주어진 상황에 적용해서 올바른 답을 도출하자 하는 영역이고, 풀이 전략은 일단 1번, 뭐 당연한 얘기지만 겁먹지 않기. 규칙이 길고 복잡하지만 그냥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규칙 적용해서 문제 푸시면 의외로 빨리 풀리기 때문에 길더라도 겁먹지 않고 그냥 차근차근 침착하게 해결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 선지 활용학인데, 자, 선지 활용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가능하다면 먼저 지울 수 있는 선지는 지우고, 그리고 남는 선지 가지고 판단을 하자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선지가 문제 푸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활용이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선지를 활용해서 풀자라는 얘기인데, 자, 규칙 규정 파트에서 선지를 활용하는 것은 여기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파트고, 따라서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죠? 빨리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데, 자, 선택형 선지, 그러니까 규칙이 뭐 올바르게 적용된 사례, 그리고 올바르지 않게 적용된 사례, 이런 거 찾는 거에서 선지 간에 비교를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만 보면 일단 미리 선지를 다 날리고 필요한 선지들만 판단해서 답을 빠르게 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예시 활용하기. 규칙이 적용된 예시가 주어진 경우 예시를 통해 규칙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규칙이 주어져 있고 바로 이제 문제에서 사례에 적용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이 조금 복잡하거나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규칙이 복잡한 경우는 출제자가 예시를 같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규칙을 보고 바로 문제 상황에 적용돼서 잘 이해가 된다, 그럼 그냥 그대로 푸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예시를 같이 이용해서 푸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푸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풀이 전략 보시면 되고,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8번. 다음 기계 판독 영역 구성 기준을 따를 경우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부여 순서는 뭐 증서, 종류, 구분, 발행국, 성명 순이고, 종류는 뭐 여권, 비자, 신분증 있고, 구분은 복수, 단수, 거주, 관용, 외교관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발행국은 국적 코드를 따르고, 국적 코드는 뒤에 주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성명은 성, 이름 순서대로 하고, 이 사이에 이 기호를 2개 넣어주네요. 단 성명의 하이픈은 이 기호 하나로 대체되고, 그리고 이름 표기 시 한국 국적은 성, 이름 순서대로 우리 평소에 쓰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이름, 성 순서대로 성명이 구성된대요. 자, 여기서 이제 직접 보면, 자, 몽골 국적의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분이 거주 목적으로 발급받은 신분증이래요. 자, 신분증이니까 일단 여기서 I죠. I고 거주 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R이 돼야 돼요. 일단 IR이고, 그 다음 이제 발행국인데 IR 맞죠? 그리고 발행국이 몽골 MNG죠. 그리고 세 글자니까 아까 앞에서 발행국은 국적 코드에 따르는데 세 글자보다 짧으면 남는 기호는 이렇게 채운다고 돼 있죠, 그죠? 근데 몽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세 글자니까 그냥 그대로 MNG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까지는 맞죠, 그죠? 그리고 뒤에 이제 이름만 봐주시면 되는데, 이름에서 외국인의 이름은 이름, 성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분증을 발급할 때는 성, 그리고 이 기호 2개 이름 순으로 구성해야 된다 그랬죠. 성, 기호 2개, 이름. 이거 지금은 N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교재에는 아마 올바르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결국 기억은 맞죠? 자, 니은 독일 외교관이래요. 외교관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네요. 그러면 일단 외교관 여권이니까 여기서 P고, 외교관이니까 D죠. 일단 PD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PD 맞죠? 그리고 독일이니까 D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 글자죠. 그럼 앞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국적 코드가 세 글자보다 짧으면 남는 기호를 이렇게 채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독일은 D하고 2글자를 이렇게 기호로 채워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PDD 하고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놨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 디귿. 한국 공무원 이혜연 씨가 관용으로 발급받은 비자래요. 비자고 관용이네요. 그러면 VO 일단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V오고 한국 국적 코드는 KOR 여기까지 맞죠, 그죠? 그리고 성 기호 2개 이름 해야 되는데 바꿔놨죠. 이름 기호 2개 성이 됐으니까 이거 또 틀렸어요. 성이랑 이름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 리을 수단 국적의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발급받은 복수 여권인데 일단 복수 여권이니까 여권 P 복수 M 해서 PM 돼야 되겠죠. 일단 PM 돼야 되고 수단이니까 SDN 국적 코드 여기까지 맞았죠, 그죠? 그리고 데이루이스가 성이니까 성 먼저 와야 되는데 이름 사이에 하이픈이 있죠, 그죠? 이름에 있는 하이픈은 기호 이거 하나로 대체하라 그랬다, 그죠? 그래서 데이 이거 기호 하나, 루이스 그리고 성 왔으니까 기호 2개 하고 이름 다니엘 하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 3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59번 다음 카메라 조작법을 참고할 때 변경할 수 있는 카메라 세팅 값으로 적절한 것은 했죠, 그죠? 자, 카메라 조작법에서 스탑이라는 단위를 줬어요. 스탑이라는 단위를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높을수록 빛이 더 많이 들어와서 밝게 찍힌대요. 그리고 조리개는 조리개 값이 작을수록 빛이 더 많이 들어온대요. 자, 그러면 1스탑 단위가 뭐 1.42 이런 식으로 쭉 갔으니까 그런데 작을수록 빛이 많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갈수록 스탑 값이 커지는 거예요. 되겠죠? 그리고 뭐 8에서 5.6이 됐다. 그러면 1스탑이 커지는 거겠죠, 그죠? 빛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다음 ISO 값이 작을수록 빛이 더 적게 들어온대요. 이게 그 ISO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사진을 잘 몰라가지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작을수록 빛이 적게 들어온다. 그럼 많을수록 많이 들어온다죠.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빛이 많이 들어와서 스탑 값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 스탑 단위는 100 단위로 이렇게 끊긴, 아니네. 100, 200, 400, 800이니까, 20 곱해져서 이렇게 스탑 단위가 올라가는 거네요. 자, 단, ISO가 높아질수록 뭐 품질은 나빠진대요. 지금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는 느릴수록 빛이 많이 들어온대요. 단위 초고. 자, 느릴수록이니까, 셔터 스피드가 60분의 1 초과일 경우, 움직이는 사람을 찍기는 곤란하대요. 그러니까 60분의 1이 뭔가 경계가 되겠죠, 그죠? 얘가 초과일 경우에는 움직이는 사람은 찍지 못한다. 자, 그럼 얘도 느릴수록 빛이 많이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빛이 많이 들어오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리개 ISO 셔터 스피드 어느 방향으로 가야 사진이 빛이 더 많이 들어와서 스탑 값이 높아지는지를 파악해봤다, 그죠? 자, 그 다음 자, 현재 카메라 세팅이 조리개가 f5.6이래요. 그리고 ISO는 800, 셔터 스피드는 30분의 1초래요. 자, 여기서 표시를 해봤더니 조리개는 f5.6 여기가 현재 세팅이고 그 다음 아까 ISO는 800이었나요? 800에 그 다음 셔터 스피드는 30분의 1초였죠, 그죠? 현재 세팅이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조리개 ISO 셔터 스피드를 합해서 총 3스탑이 높아져야 한대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걸어서 입장하는 장면을 촬영하고자 한대요. 이걸 왜 줬나 생각해봤더니 자, 여기서 셔터 스피드가 60분의 1초 초과일 경우에는 움직이는 사람을 찍기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셔터 스피드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죠? 물론 60분의 1 초과니까 60분의 1은 되겠네, 그죠? 아니다. 60분의 1 초과일 경우 움직이는 사람을 찍기 곤란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사진 품질을 고려해서 6400이 초과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얘도 6400 이후로는 지워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자, 조리개 F8, 그리고 ISO 6400, 그리고 셔터 스피드 15분의 1초인데, 자, 지금 아까 셔터 스피드 60분의 1 초과하면 안 되고, 그리고 ISO 6400 초과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지울게요. 자, ISO부터 보면 6400 초과하는 게 있나 봤더니 디귿이죠. 그래서 디귿은 아예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셔터 스피드가 60분의 1 초과가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60분의 1 초과되는 게 있나 봤더니 지금 초과면 이쪽이 아니라 더 큰 값이죠. 더 큰 값인데 지금 분수가 분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값이 큰 거다, 그죠? 그래서 60분의 1 초과일 경우에는 움직이는 사람을 찍기 곤란하다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60분의 1 초과인 경우가 있나 봤더니 여기 있죠. 15분의 1. 이게 안 되죠, 그죠? 그리고 60분의 1은 초과니까 얘는 돼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125분의 1이니까 다 60 미만이다, 그죠? 자, 일단 기역디귿이 이 조건들 때문에 걸어서 입장하는 장면 때문에 60분의 1 초과되면 안 된다. 그리고 ISO가 6400 초과하면 안 된다. 이 두 조건 때문에 기역디귿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조리개, ISO, 셔터 스피드 합쳐서 총 3스탑이 높아져야 한다. 이 조건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조리개가 니은 볼게요. 니은. 조리개가 현재 5.6인데 2.8로 바뀌었대요. 2.8로 바뀌었으면 자, 2.8로 바뀌었으면 두 칸 옮겨간 거죠. 두 칸 옮겨가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스탑 단위가 높아지죠. 그래서 스탑이 플러스 2가 된 거예요. 여기는 플러스 2. 그리고 ISO가 3200이 됐대요. ISO가 3200이 된 거는 원래 값이 800이었는데 3200 또 두 스탑 높아진 거죠. 그죠?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플러스 2. 그리고 셔터 스피드가 60분의 1초가 됐대요. 자, 원래 30분의 1이었는데 60분의 1이 된 거는 작아진 쪽으로 한 거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다 합하면 총 3스탑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에요. 되겠죠? 자, 그 다음 리을. 조리개가 F4고 그러면 5.6에서 하나 높아진 거죠. 플러스 1. 그리고 ISO 6400. 6400은 여기서 3칸 커진 거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3이고 셔터 스피드가 125분의 1. 그러니까 2개 낮아진 거죠. 마이너스 2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총 플러스 2가 된 거다, 그죠? 세 스탑 높아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리을은 안 되네요. 자, 미음. 조리개가 F1이 됐대요. 자, 그러면 1.4인가? 1.4네요. 1.4가 됐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플러스 4가 된 거죠. 얘는 플러스 4. 그리고 ISO가 3200. 그러면 2개 높아진 거죠. 플러스 2. 그리고 셔터 스피드가 125분의 1인데 이건 앞에 거 그대로 쓰면 되죠. 마이너스 2라서 다 더하면 플러스 4가 되죠. 얘는 그래서 4스탑이 높아진 거니까 얘도 만족 안 한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해주시면 되고, 니은에서 답 나오셨으면 리을 미음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확인하는 거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몇 번이지? 59번이고 이것도 이 조건, 이 두 조건 잘 보는 거에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조건 따라서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59번이고 이제 6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0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과 내용을 참고할 때 연말정산 시 두 번째로 큰 금액을 환급받는 근로자를 고르면 이라고 했죠. 자, 연말정산이란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해서 더 납부한 금액 및 덜 납부한 금액을 연말에 계산하여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한대요. 그리고 세후소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라고 이제 계산 방식을 줬죠, 그죠? 자, 개별 근로자의 세후 근로소득은 1년 단위로 계산하고 얘를 기억이라고 줬죠, 그죠? 얘는 세전 근로소득에서 산출세액을 빼고 다시 세액공제액을 더해야 된대요. 그리고 산출세액이랑 여기서 나오는 과세표준에 대한 게 쭉 줬다, 그죠? 복잡다, 그죠? 근데 그러나 매달 이와 같이 복잡한 계산을 통해 개별 근로자의 세후소득, 근로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상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매달 더 간단한 방식의 계산을 통해 세후 근로소득이 결정된대요. 그게 니은이죠. 세후 근로소득을 세전 근로소득의 1 빼기 소득세율로 결정을 한대요. 얘가 니은이래요. 자, 근데 연말정산은 기획과 니은이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죠? 차이 때문에 이 차이를 계산해서 근로자가 내야 하는 소득세액을 확정 짓는 금액이고, 그리고 얘는 기역 빼기 니은으로 계산이 된대요. 그리고 편의상 소득세가 정률세의 형식임을 가정해서 세율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정률세라고 하면 그냥 소득에다가 일괄적으로 세율을 부여하는 것을 정률세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정률이죠. 같은 비율을 부과한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계산할 때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율을 다 다르게 적용해서 계산하는데 지금은 문제 풀 때 편의상 그냥 정률세를 가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문제에서 정률세로 계산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얘를 일단 통해서 뒤에 있는 이 자료에 대해서 환급 금액을 다 계산해야 되죠, 그죠? 두 번째로 큰 금액을 환급받는 근로자를 고르라 그랬으니까 근데 복잡하다, 그죠? 뭐가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일단 단순화 해가지고 기획 빼기 니은을 했을 때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획에서 세후근로소득 결정해야 되고 니은에서도 세후근로소득 결정해야 되죠. 이건 둘 다 계산하는 거니까 따로 기호화하진 않을게요. 기호화 안 해도 되는데 글자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호화를 해보면 세전근로소득을 A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산출세액을 산출세액은 B라고 놓는 것보다는 밑에 있으니까 따로 기호 안 할게요. 그리고 세액공제액을 더해야 된대요. 세액공제액을 B라고 할까요? 세액공제액을 아니다. 산출세액을 일단 B라고 할게요. 산출세액이 B. 밑에 어차피 계산할 거긴 하지만, 그리고 세액공제액을 C라고 놓을게요. 그럼 결국 세후근로소득은 A 빼기 B 더하기 C로 계산이 되는 거고, 산출세액 B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과세표준 곱하기 소득세율이래요. 과세표준을 이제 C라고 하고 소득세율을 D라고 할게요. 그러면 과세표준 C는 또 어떻게 계산이 되냐? 세전근로소득 A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얘는 2라고 할까요? 또 새로 나왔으니까 1을 빼는 거래요. 자, 그러면 결국 기획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기획은 일단 A에서 B를 빼야 되니까 B는 C 곱하기 D죠? 빼기 CD를 빼야 돼요. 그리고 더하기 C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C도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죠? C는 소득세율 D는 밑에 여기 주어져 있는 값들이고, 그죠? 그리고 과세표준 C는 이제 A 빼기 2로 계산이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맞죠? C를 두 번 썼구나. 다시 갈게요. 그래서 얘를 C라고 썼으면 과세표준은 여기서 D라고 써야 되네요. 그죠? 여기서 과세표준을 D, 소득세율을 2라고 할게요. 그리고 과세표준 D는 세전근로소득 A죠? 여기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이제 F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소득세율은 아까 얘기했던 D가 아니라 E가 되는 거죠. E가 쭉 주어진 거고. 자, 그럼 기획은 어떻게 계산하냐? A 빼기 B 더하기 C인데 B가 D 곱하기 2니까 A 빼기 DE 그리고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D가 A 빼기 F로 계산이 된다, 그죠? 맞죠? 그러면 A에서 과세표준 먼저 계산해주면 D가 A 빼기 F니까 A 빼기 F의 E 더하기 C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빼기 AE 더하기 FE 더하기 C 이렇게 된다, 그죠? 얘가 기억이에요. 근데 니은을 봤더니 니은은 어떻게 계산되냐? 세전근로소득을 우리가 아까 A로 잡았죠, 그죠? A로 잡았고 1 빼기 소득세율이 2였죠. 그러면 A 빼기 A이네요. 자, 그럼 결국 기억 빼기 니은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A 빼기 AE 더하기 FE 알파벳순으로 EF 쓸게요. EF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여기서 A에 1 빼기 2를 빼야 돼요. 그럼 빼기 A 더하기 AE 이렇게 될게요. 이렇게 되죠, 그죠? 괄호 빼고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A 없어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A 없어지죠. 결국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환급 금액은 뭐가 되냐? EF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결국 소득세율에다가 근로소득 공제액을 곱하고 여기다가 다시 세액공제액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계산을 해보면 주어진 세전근로소득이 아까 우리가 A로 잡은 거였죠? 세전근로소득이 A. 그리고 세액공제액은 뭐였죠? 세액공제액은 C였죠? 그리고 근로소득공제액이 F였나요? F죠?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환급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환급 금액은 EF 더하기 C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값 여기 주어져 있고, 그리고 F랑 C가 여기 주어져 있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세전근로소득은 왜 필요하냐? 계산에 A가 쓰이지 않는데, 소득 구간에 따라서 소득세율 E가 달라지기 때문에 E를 결정하라고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E를 쭉 적어 볼게요. 자, 소득세율은 먼저 5천만 원 이하면 20%, 그 다음 5천에서 1억이면 30%, 1억 원 초과면 40%죠. 그죠? 그래서 얘를 쭉 적어주면 이 값은 1억 초과죠. 40%니까 0.4를 곱해야 되겠죠. 0.4. 그리고 7천만 원이면 0.3이겠죠. 30%니까. 그리고 5천만 원이면 아까 5천만 원 초과였나? 5천만 원 이하네요. 이하. 5천만 원 이하면 20%가 돼야 되니까 0.2. 그리고 8천만 원이면 이 사이 구간이니까 0.3. 그리고 4천만 원이면 0.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A를 통해서 얻어낸 이 값이랑 그리고 C, F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아까 환급액은 여기서 EF 더하기 C로 계산을 했었죠. 이렇게 계산을 했었고, 자, 그러면 이 공식에 따라서 A, B, C, D, E 얼마를 환급받아야 되는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 A는 EF를 곱해주면 0.4에 1,000만 원이니까 400만 원, 400만 원에 공제액 C를 더해서 1,400만 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 B는 그 세액공제액 E 0.3에 F 900만 원 곱하면 900 곱하기 10분의 3이니까 270만 원인가요? 270만 원에 C값 900만 원 더해주면 1170만 원. 그리고 C는 0.2에 800만 원 곱해주면 160만 원이죠. 160만 원에 C 500만 원 더해주면 660만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 D는 0.3에 1200 곱해서 1200에 0.3 곱하면 360만 원인가요? 360만 원에 800만 원 더하니까 1160만 원이네요. 계산 맞죠? 그 다음 E는 0.2에 500만 원 곱하면 100만 원, 100만 원에 300만 원 더하면 400만 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두 번째로 큰 금액을 환급받는 근로자는 1160만 원을 환급받는 D가 되겠죠. 그래서 답 D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기읍과 니은 따로따로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하죠. 그죠? 공식이 앞에서 봤다시피 세 개가 따로 주어져 있어요. 그죠? 세 개가 따로 주어져 있어서 각각에 대해서 기억 따로 이렇게 세 개 과정 거쳐가면서 계산하고, 그리고 따로 니은 계산해서 한꺼번에 빼면 너무 계산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공식에서 조금 단순화시켜서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거는 기억 따로 니은 따로가 아니라 기억 빼기 니은을 구하는 거니까 기억 빼기 니은을 한꺼번에 구했을 때 좀 단순화되는 공식이 있지 않을까 하고 걔 먼저 써서 해결을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단순하는지 한번 잘 보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답 나왔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61번 다음 내용을 참고할 때 혜인이와 권재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맞게 고른 것은, 자, 순서는 그 생년월일, 성별, 그리고 뭐 지역 고유번호 이렇게 된다 그랬고 밑에 순서대로 쭉 나와 있죠. 그죠? 일단 생년월일은 뭐 이렇게 부여하고,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 부여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뒷자리는 일단 성별, 뭐 고유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문제 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성별을 쭉 보다 보면 단 나오죠. 단 1990년대에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남성 1, 여성 2로 발급받는데요. 예외죠. 예외 조건이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밑 뒤에 그 선지에서 나오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겠다.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뒤에는 그 문제 풀면서 볼게요. 자, 여자인 혜인이는 세종시 출생이래요. 그리고 2012년생이고 여자래요. 일단 그러면 생년월일부터 해야 되겠죠? 그럼 1, 2, 03,
15가 되는 거고, 이제 뒷자리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일단 2012년생 여자니까 여기서 여기 포함되는 거죠. 2000년 이후 출생자 남성 3 여성 4니까 여기 4로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뒷자리 첫 자리는 4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지역인가요? 지역 봐야 되고, 세종시 출생 2012년 세종시 출생이에요. 세종시를 지역 고유번호 세종시를 봤더니 2012에는 딱 44살이에요. 나머지는 96이니까 일단 2012년 출생이니까 44 해야 되겠죠. 그죠? 444 일단 되는 거고, 그 다음 지역 고유번호는 지역별 두 자리 숫자에 주민센터 고유번호 두 자리를 또 해야 된대요. 근데 주민센터 고유번호는 여기서 줬죠. 그죠? 고유번호가 78인 주민센터라 그랬으니까 일단 44478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첫 번째로 출생 등록이 되었다고 했는데 자, 등록 순서는 접수된 등록 순서로 한 자리 숫자가 돼야 된대요. 첫 번째로 등록했다 그랬으니까 1이 돼야 되죠. 781. 그리고 마지막에 검증번호는 한 자리 숫자인데 앞에 숫자를 싹 다 더한 수의 1위 자리 수가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다 더하면 앞자리 다 더하면 12032로 다 더하면 3에 10인가요? 12에다가 뒤에 쭉 더하면 28. 12에 28 더하면 28 맞죠? 12에 28 더하면 40인가요? 40이니까 끝자리는 0이겠네요. 그래서 444781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1번, 2번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권제는 미국 텍사스주 출생이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죠? 이 점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 1976년생이다. 그리고 99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 등록을 하였고, 일단 앞자리는 뭐 생일이니까 똑같죠. 그죠? 76 생일이 4월 5일이라 그랬으니까 04 05 돼야 되고, 그 다음 99년에 외국인 등록을 한 거래요. 자, 그러면 99년 이거죠. 딱 90년대에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등록 외국인, 그러니까 남성 1로 발급받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5가 되는 게 아니라 99년 발급받은 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는 1을 받아야 된대요. 물론 출생은 1999년 이전 출생이지만 76년생이죠. 그죠? 하지만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게 90년대, 그 99년이기 때문에 1로 발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 자리는 1이고,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를 그 다음 뭐 봐야 되죠? 지역번호 봐야 되죠? 서울 구로구 지역 고유번호가 0584이에요. 이거는 그냥 다 줬죠. 0584 그대로 쓰면 돼요. 10584. 그러면 두 자리 남았나요? 세 번째로 등록했대요. 아까 끝에서 두 자리는 등록 순서였죠? 그러니까 여기 3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검증번호는 다 더하고 해서 1의 자리 숫자 보는 거였다. 그죠? 앞에 거 다 더하면 22, 뒤에 거 다 더하면 21, 두 개 더하면 43이니까 끝자리는 3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760405에 1058433이 되면 되고, 그럼 찾아주면 3번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규칙 쭉 따라가면서 그냥 그대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문제없이 해결이 가능할 거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 6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을 참고할 때 기획 2팀에 선발된 인원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돼 있는데, 자, 1단계는 입사시험 성적에 20을 곱하고 연수원 성적에 15를 곱한 뒤 점수를 합산한대요.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합산 점수에 자격증 보유 가점을 합산한대요. 자, 3단계에서 2단계 합산 점수가 높은 신입사원부터 1지망 지원한 부서에 배치받는데, 동점이면 입사시험 성적이 더 높은 사원이 높은 등수, 그리고 1지망 부처의 정원이 가득 찬 경우에는 2지망, 그리고 둘 다 가득 찬 경우에는 랜덤이죠. 그리고 자격증 보유 가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 정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단, 얘도 잘 봐야 되죠. 단, 예외죠, 예외.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신입사원의 경우 지망과 무관하게 무조건 회계팀이래요. 자, 얘도 이제 문제나 사례를 볼 때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지워버리면 더 편하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보면 일단 회계사 봅시다. 회계사 있죠? G는 무조건 회계팀이에요. 그래서 기획 2팀에 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입사시험 성적이랑 연수원 성적인데, 자, 일단 1차 시험 성적은 입사시험 성적에 곱하기 20, 그리고 연수원 성적에 곱하기 15였죠? 맞나? 맞죠? 여기다가 점수를 합산한대요. 그리고 자격증 2차는 자격증 보유 여부의 점수도 합산하는데, 앞에 점수 기준을 봤더니 변호사가 400점. 그러면 400점이네요. 자, 그리고 회계사가 300점. 근데 얘는 뭐 별로 의미 없죠? 계산 안 하는 걸로 하고, 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회계사는 어차피 무조건 회계팀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산할 필요가 없고, 변리사나 세무사는 200점이래요. 그러면 200. 그리고 회계는 계산 안 한다. 그리고 G 같은 경우는 계산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자, 그 다음 계산을 해보면 입사시험 성적 곱하기 20이니까 20 곱해서 계산해주면 얘 1200이죠? 그리고 1600. 그 다음 1400. 그리고 얘는 1900이죠? 1900. 얘는 2000. 얘는 1300. 얘는 1700. 얘는 1500. 이렇게 되고, 연수원 성적에 15 곱해주면 얘는 1500이죠. 그리고 얘는 900. 얘는 1125죠. 이거 계산할 때 앞에 0단위로 물론 암산이 빠르고 정확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지만, 0단위로 끊어진 거 기준으로 해서 더해주시면 편해요. 자, 60점이랑 75점이 15점 차이 나죠. 그죠? 15점 차이인데, 곱하기 15에서 더하는 거니까 15 곱하기 15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15 곱하기 15 하면 225니까 900에 225 더해서 1125 하면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90 곱하면 1350이죠. 그리고 85 곱하면 여기 5점 차이고 곱하기 15에서 빠지니까 75점이 빠져야 되죠. 1350에서 75점이 빠지면 1275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 80점이면 1200점. 그리고 95점이면 100점에서 100점이랑 5점 차이 나고 15점 곱해서 빠져야 되니까 1500에서 75 빼주면 되죠. 그죠? 1425. 그리고 65점은 이 900에다가 75 더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975.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2차 성적이죠. 그래서 다 더해주면 여기는 2700에 200, 2900이죠. 그리고 이거는 2700. C는 2525죠. 맞나? 맞죠? 그 다음 D는 1900에 1350이니까 3250인가요? 고득점이죠? 그 다음 얘는 3275. 마찬가지 고득점이죠. 그리고 2500에 400이니까 2900. 그리고 회계사는 계산할 필요 없고, 그 다음 3125죠. H는. 그리고 I는 2475에 400이니까 2875다. 그죠? 자, 이 중에서 기획 2팀에 배치된 사람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일단 1지망으로 기획 2팀을 희망한 사람이 있는지 쭉 찾아봐야 되겠죠. 1지망 또는 2지망에. 근데 쭉 찾아봤더니 F가 기획 2팀을 희망했어요. F가 기획 2팀을 희망했고 2지망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랜덤으로 빠지기 전에 1, 2지망을 기준으로 먼저 쭉 배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F는 2900점인데 1지망에 기획 2팀을 희망한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F는 무조건 기획 2팀에 가야 돼요. 그래서 F는 일단 확정. F는 들어갔어요. 기획 2팀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중에서 찾아줘야 되는데, 이 문제가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나머지 중에서 기획 2팀을 희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점수 순위에 따라서 1, 2지망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정원까지 고려해서 따져줘야 돼요. 자, 그러면 최고득점자인 E가 3275로 최고득점이죠. 그죠? 그런데 인사팀을 희망했으니까 E는 인사팀에 갔을 거예요. 그리고 정원도 지금 인사팀이 한 명이죠. 그러면 이제 E는 인사팀에 가야 되고, 정원 한 명이 찼으니까 이제 인사에는
못 간다 밑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책에 풀 때는 위에 그냥 정원에다가 줄 쭉쭉 끄면서 표시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점수 봤더니 3250점. D죠, D. 그래서 D는 기획 1팀에 가야 돼요. 그리고 기획 1팀은 한 명이죠. 그래서 인사랑 기획 1팀은 이미 정원이 없어요. 그래서 D는 기획 1팀.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고득점자가 H네요. H는 3125죠. 그죠? 그래서 인사팀을 1지망으로 희망했는데 이미 인사팀이 안 되죠. 기획도 안 되네요. 기획 1팀도. 그러면 H는 인사팀을 못 가요, 일단. 그럼 자원팀이 2지망인데 자원팀은 정원이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자원팀으로 가게 돼요. H였죠? H는 자원. 그 다음 2900점 2900점이죠. A랑 F인데 F는 이미 할 필요 없고 F는 기획이 확정됐고, 그죠? A만 보면 되죠. A가 자원팀인데 자원팀은 정원이 2명인데 H가 자원으로 갔죠, 그죠? 한 명이 남아있으니까 A도 자원으로 갈 수 있어요. 자원팀. 그래서 A 확정. 그 다음 2875인 I가 인사팀을 1지망 했는데 인사팀은 못 가죠. 정원 다쳐서. 그리고 자원팀. 그리고 이제 자원도 안 되죠. 2명. 자원도 안 돼요, 이제. 근데 I는 인사팀, 자원팀이니까 둘 다 못 가죠, 이제. 그래서 I는 이제 랜덤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I는 랜덤 배정. 자, 그리고 BC 봤더니 그 다음 고득점자인 B가 2700점인데 얘는 인사팀은 못 가죠? 정원 다쳤으니까. 그리고 회계팀이 2지망인데 회계팀을 봤더니 회계팀이 정원 3명이죠. 정원 3명인데 지금 회계팀 간 게 G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B는 2지망인 회계팀으로 가게 돼요. 그 다음 C 같은 경우 그 다음 남은 게 C죠. 남은 게 C인데 1지망 회계팀인데 회계팀 정원이 아까 3명이었죠, 그죠? 그래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C도 회계로 가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획 2팀에 선발된 인원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그죠? 일단 지금 방금 했던 걸로 회계, 자원 다 없어졌어요. 그럼 기획 2팀밖에 안 남았는데 자, 다 배정하고 나서 랜덤으로 배정한다 그랬죠. 1, 2지망 다 안 되면. 근데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남은 게 기획 2팀밖에 없어요. 그래서 I는 무조건 기획 2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가 갈 팀은 기획 2팀이고 따라서 기획 2팀에 가는 인원은 F랑 I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 F랑 I 이렇게 찾아주시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다 계산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아까 선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전략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선지를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푸는지 잠깐 다른 풀이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칠판 정리하고 다른 풀이 한번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풀이 한번 볼게요. 선지를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 일단 아까 앞에 봤던 거는 그대로 활용할 거고 일단 앞에서 회계사 있죠. 회계사가 있으면 무조건 회계팀으로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G는 일단 무조건 회계팀으로 빠져야 돼요, 처음에. 이건 똑같죠, 그죠? 그래서 G는 회계로 빠지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1지망이 기획 2팀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근데 지금 기획 2팀이 F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2지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F가 뭐 점수를 얼마를 받았든 기획 2팀으로 가게 돼요. 어차피 랜덤으로 돌려서 기획 2팀을 받게 되더라도 일단 1, 2지망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랜덤으로 부여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F가 기획 2팀으로 가는 거는 확정적이에요. 왜냐하면 F 말고는 기획 2팀을 1지망, 2지망에 쓴 신입사원이 아무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일단 F는 확정이에요. 선지를 봤더니
아니죠? 이 F 있네요. 3번도 이 F 있고 4번도 F 있죠. 5번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사람은 C, E, I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C, E, I가 어디를 가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C는 일단 일지망으로 회계팀을 지원했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회계팀을 보니까 회계팀 정원이 3명이죠. 그죠? 이건 안 좋구나. 회계팀 정원이 지금 3명인데 지금 일단 앞에서 G가 회계팀으로 갔죠. 그럼 정원이 2명 남았어요. 그죠? 2명 남았는데 마찬가지로 회계팀을 지원한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일단 B 이지망으로 회계팀 했죠. 그죠? 다른 색깔로 쓸까요? B가 이지망으로 회계팀을 지원했어요. B 이지망. 그리고 C는 일지망으로 회계팀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있나 봤더니 없죠. 없으니까 B랑 C는 둘 다 무조건 회계팀으로 가게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랜덤으로 돌리는 거는 일지망, 이지망이 끝나고니까 걔는 이제 점수가 높더라도 나중에, 가장 나중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 2지망에 회계팀이 있는 사람이 B랑 C밖에 없으니까 남은 두 자리는 B와 C 점수에 상관없이 B와 C가 회계팀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인사팀으로 가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맞네요. B는 이지망이 회계팀이기 때문에 일단 C는 회계로 가는 게 확정적이고, 그죠? 일단 C는 회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2번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3번, 4번 중에 답이 있는데 2번 같은 경우 어디로 가는지를 따져보면 돼요. 자, 근데 B가 일지망이 인사팀이니까 B가 인사팀에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인사팀을 봤더니 인사팀 지원자를 봤더니 일단 B 있죠? B 그리고 C랑 D는 이지망이 인사팀인데, 자, 그리고 기획 1팀도 이제 보면 기획 1팀 지원한 사람이 인사팀부터 봅시다. 인사팀이 하나, 둘, 셋, 3명. 그리고 F도 있는데 F는 아니죠. F는 계산할 필요 없고 F는 무조건 기획 2팀이죠. 그죠? F는 할 필요 없고, 그리고 C는 이미 회계 갔으니까 C도 할 필요 없죠. 그죠? 그리고 또 인사팀이 H랑 I가 있죠. 그럼 지금 인사팀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 B 그리고 D B, D, H, I예요. 자, 그러면 인사팀은 이 중에서 최고득점자가 일지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만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리고 기획 1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D는 일지망으로 기획 1팀을 했다. 그죠? 자, 그러면 기획 1팀의 정원을 보면 한 명이죠. 기획 1팀의 정원이 한 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E도 있구나. E도 인사팀이죠. E도 인사팀 희망. 여기 E를 추가해줘야 되겠네요. BD, BDE, H,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E가 인사팀이니까 E도 인사팀의 일지망이니까 이 중에서 인사팀이 누구인지를 확정을 지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B예요. 왜냐하면 B가 회계팀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결국 찾아야 되는 것은 인지 F인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인지 I인지를 봐야 돼요. 결국 F는 일단 인사 2팀이 확정적이니까 E랑 I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 자, E랑 I는 둘 다 인사팀을 일지망으로 했고 E는 기획 1팀이 이지망, I는 자원팀이 이지망이죠. 그죠? 자, 그러면 E랑 I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인사팀을 갈 수 있는 사람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BDEHI가 있는데, 자, 일단 이 사람들의 점수를 봤을 때 D가 만약에 최고득점자, 일단 D는 인사팀을 못 가죠. 그죠? 왜? D가 만약에 이 사람들 중에서 최고득점자여도 기획 1팀을 가요. 기획 1팀을 가고 나머지 중에서
일지망을 선택해서 인사팀을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D는 아니에요. D는 못 가고 BEHI를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BEHI의 점수만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입사 성적 곱하기 20이니까 1600, 그리고 연수원 성적은 곱하기 15니까 900, 그리고 세무사가 200이죠.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점수가 2500에 200이니까 2700이에요. 자, 그리고 E는 100점에 20 곱하면 2000, 85에 15 곱하면 얼마죠? 1350에서 75 빼면 되니까 1275죠. 그리고 자격증 없으니까 E가 3275인가요? 3275죠. 일단 E가, 그리고 H는 85 곱하기 20 하면 1700, 그리고 95 곱하기 15 하면 1500에서 75 빼면 되니까 1425죠. 그리고 그래서 H는 3125예요. 그리고 I 같은 경우에는 20 곱하면 1500에 65에 15 곱하면 얼마죠? 900에 75, 975인가요? 그래서 2400, 그리고 변호사 400. 그럼 2875죠. 다 더하면. 그러면 이 중에서 인사팀을 가는 거는 무조건 E예요. E가 제일 고득점자이기 때문에 E가 인사팀을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E는 절대로 그 뒤에 랜덤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E는 인사로 가버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인지 I인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E는 이제 인사죠. 그래서 E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남는 게 F밖에 없죠. 그래서 4번 F랑 I가 기획 2팀에 가겠구나로 판단을 해주셔도 돼요. 자, 얘는 이제 전부 다 계산을 하지 않고 푸는 방법인데, 일단 뭐 회계팀이 3명밖에 없고, 그리고 인사팀, 일단 F는 기획 2팀을 가는 게 확정적이니까 F만 남긴 다음에 그 다음 C, E, I를 비교하는 건데, C는 일단 일지망 회계팀이 C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회계팀을 가야 돼서 결국 E랑 I만 남게 되죠. 그죠? 근데 E랑 I는 전부 인사팀을 희망하고 있으니까 인사팀 일지망은 인사팀 일지망 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고득점자가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인사팀 일지망을 지원한 BEHI 중에서 최고득점자인 E가 인사팀에 가게 되기 때문에 E는 절대로 랜덤 배정에 남겨질 수 없고, 따라서 랜덤 배정에 남겨지게 될 F가 지금 여기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보만 가지고, 근데 선지에 F밖에 안 남죠. 그죠? 나머지가 다 안 돼서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생각하는 게 이제 실전 시험에서 촉박한 시간 내에 이제 이런 풀이를 생각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계산을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나는 그냥 어차피 단순 계산이니까 그냥 쭉 계산하고 그냥 다 비교할래 하시는 것도 사실은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선지를 봐서 판단을 하면 3개만 남긴 다음에 C 제끼고 그 다음 E랑 I 가지고만 비교를 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알아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62번이었고 이제 6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3번. 아우, 글자가 많다, 그죠? 자, 도서관에 다음 내용을 참고할 때 보기에서 알맞은 청구 기호를 가진 책을 고르면 이라고 했죠, 그죠? 자, A 도서관에 책이 새로 들어오면 사서는 분류법에 따라 책을 분류한다. 책은 분류법에 따라 각자 고유의 청구 기호를 가진대요. 이때 그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별치 기호, 분류 기호, 어디냐? 분류 기호, 그리고 저자 기호, 권차 기호, 복본 기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따라서 쭉 찾아보래요. 자, 기억 시리즈물이 아닌 이것도 보니까 대충 소재는 확인하고 와야 되겠다. 그죠? 별치 기호는 도서 성격이고 뭐 일반인지 점자인지 시대인지 논문인지, 분류 기호는 주제래요. 주제나 형식 쭉 있고, 저자는 저자명 그리고 책 제목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자음은 저자의 성명, 두 번째 자음은 책 제목 맨 앞 글자 이렇게 나타내고, 외국인 경우 성이 아닌 이름 맨 앞 글자 이렇게 된다 그랬고, 권차 기호는 여기서 시리즈 얘기가 나오는구나 정도는 판단을 하시고 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시리즈로 나온 책이나 간행물 그럼 순서를 확인해야 되고, 시리즈물이 아닌 경우 표기하지 않고, 시리즈물이면
V가 표시돼야 된대요. 복본기호는 같은 책 여러 권 소장할 경우 소장 순서래요. 자, 이제 보고 가면 일단 시리즈물이 아니래요. 그럼 V는 안 써도 되고 한국 작가 이혜미가 쓴 의학서적 하얀사탑의 일단 점자 도서본이죠. 제일 먼저 점자 도서본 여기 있죠. 그래서 자가 일단 표시가 돼야 돼요. 일단 자 표시돼야 되고 그 다음 주제죠. 의학서적이니까 의학서적은 어디 있나 쭉 봤더니 의학 기술과학에서 의학은 510이 돼야 된다. 그죠? 의학은 510이 돼야 되는데 지금 610이라 돼 있죠. 그래서 기억은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끊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니은 미국 작가 마이크 다이너가 쓴 문학 작품이요. 시리즈 중 세 번째 작품이 레인보우 브릿지 일반 단행본이래요. 일반 단행본이니까 일단 앞에서 여기서 아라 그랬죠? 그리고 일반 단행본 아고 아는 맞죠? 그리고 문학 작품이래요. 문학 작품이라 그랬으니까 문학 작품은 800이죠. 800인데 지금 미국 작가라 그랬죠. 미국 작가 마이크 다이너라 그랬으니까 영미문학이겠네요. 영미문학이라서 840이 돼야 되죠. 840 맞네요. 그 다음은 뭘 봐야 되죠? 그 다음은 저자기호 저자명인데 외국인이죠. 외국인은 성이 아닌 이름 맨 앞글자 마이크 다이너니까 미음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근데 디귿이다. 그죠? 디귿이라 돼 있어서 외국인은 성이 아니라 이름 제일 첫 글자를 하라 그랬는데 미음이 아니라 디귿이 돼 있죠. 성에서 따왔네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어요. 그리고 뒤에는 더 확인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결국 선지가 옳은지 틀린지만 판단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끝까지 다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틀린 거 나오면 그냥 긋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디귿 한국 작가 나일수가 쓴 유럽사진 여행기 사진서적이고 DVD래요. 그러면 일단 CD, DVD는 나로 표시해야 되죠. 일단 나가 돼야 되고 맞네요. 그 다음 사진서적이죠. 사진서적이니까 주제가 사진 660이네요. 660 돼야 되고 660 맞죠? 그리고 작가의 이름 제일 첫 글자 초성인데 나죠.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 시리즈 중에 6번째 작품이래요. 그러면 그 다음 뭐 없나? 아이고 여기서 저자까지 했고 권차기호죠. 시리즈로 나온 책이나 간행물의 경우 순서를 아니다. 저자기호에서 먼저 책 제목까지 해줘야 되죠. 저자 성명 그리고 책 제목 맨 앞 글자인데 책 제목이 유럽사진 이응이죠. 그래서 니은 이응 해줘야 되고 이까지 맞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시리즈물이니까 V 다음에 시리즈 순서 번호가 있어야 돼요. 즉 V6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V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리을 독일 교수 칼 보리스가 쓴 기독교 논문이래요. 일단 논문이니까 타가 돼야 되죠. 타가 돼야 되고 아까 기독교라 그랬죠? 230이네요. 그럼 타 230이 일단 돼야 되고 여기까지 맞네요. 타 230. 그 다음 이름 그리고 책 제목 첫 글자인데 칼 보리스 외국인은 이름 그냥 제일 초성한다 그랬죠? 키읔 돼야 되고 시는 살았다 제목의 초성인 시읒 키읔 시읒 와야 되죠. 그리고 시리즈물 아니니까 V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 그죠? V 미표기라 했고 복본기호 소장 순서 C 다음에 소장 순서를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소장본이니까 C1이 돼야 되나요? C1이 돼야 돼서 여기까지 맞죠. 그죠? 그래서 리을도 맞는 거고 그 다음 미음 한국 작가 류지은이 쓴 음악 작곡에 대해서 서적 별의 노래의 점자판이래요. 시리즈 중 두 번째 작품이며 유일한 소장본인데 점자판이라 그랬으니까 점자판은 자라 그랬죠? 점자판은 잔데 여기서 이미 틀렸죠? 아라 돼 있으니까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미음 끄어주면 되고 그래서 답은 리을 해주시면 돼요. 얘도 뭔가 글자가 쭉 많고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그냥 규칙 따라서 쭉 가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한 첫 선지 두 번째 선지 정도 하다 보면 대충 이제 외워지죠. 순서는 어디 가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 따라서 선지 판단하면서 순서가 점점 빨라지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해결을 하고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63번
63번까지가 마지막이고 이제 그 다음 9강 손익계산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어요.